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볼 일들, 데인 셔우드. 혼자 갑자기 여행을 떠난다. 누군가에게 살아있을 이유를 준다. 악어 입을 두 손으로 벌려본다. 2인용 자전거를 탄다. 인도 겐지스강에서 목욕한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 달빛 비치는 들판에서 벌거벗고 누워있는다. 소가 송아지를 낳는 장면을 구경한다.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보낸다. 데인 셔우드의 죽기 전에 꼭 해볼 일들의 앞부분입니다. 2008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내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의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는 그 일 중에 책과 함께하는 일이 꼭 들어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한창훈 작가를 이야기할 때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바다를 사랑하는 작가입니다. 바닷가인 전라남도 여수에서 태어나서 거문도와 여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죠. 작품 활동은 1992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닻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홍합으로 제3회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청춘가를 불러요인데요. 우리 독자들은 이 작품 어떻게 읽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잠실에 사는 박경석이라고 합니다. 한창훈 작가는 사실 몰랐는데요. 근데 이상문학상 후보작이었던 아버지와 아들을 읽으면서 관심이 갔어요. 청춘가를 불러요는 노인이 포르노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내용인데요. 살짝 민망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재미있었어요. 저는 구로구에 사는 이상호입니다. 고향이 부산인데 여기는 전라도 사투리가 참 구수한 작품이네요. 전라도 사투리로 성적인 얘기를 하니까 코믹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도 청춘이라는 게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네, 작품 소개한 후에 한창훈 작가 직접 전화로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한창훈 작가의 청춘가를 불러요입니다. 청춘가를 불러요. 한창훈. 식전부터 그악스럽게 울어대던 까치떼가 이젠 배고프다며 갈아엎어놓은 눈으로 밭으로 주전부리하러 날아가 비로소 조용해진 주변 공기를 느닷없이 울려대는 것은 다름 아닌 트랙터였다. 겨울이 경운기의 계절이었다면 날 풀리고부터 신압으로 시작되었던 게 트랙터 소리이기는 했다. 골골대는 엔진 소리가 사립 지나서 문득 섰다가 푸르르 꺼지는 것으로 봐서 손여사는 지금 시동키 뽑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이가 이 영감이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아니나 다를까 살인문 여는 소리 들리고 이어 슬그머니 말소리가 건너왔다. 지시오? 뭐 새삼스레 물어보고 그런디야? 나갔는가? 신발은 있는지
아니, 나간 거요. 있는데도 대답을 안 하는 거요. 아, 들어와요. 원래 난 또 대답 없길래 신발 하나 새로 산다 했지. 아니, 근데 대체 어디 가신 거요? 어디 있기는 있을 띠가 방밖에 더 있가니? 입가에 발라놓은 클렌징 크림을 닦아내던 손 여사는 여전히 거울 속을 들여다보며 입술만 움직였다. 대충 끝나가네, 그래. 아니, 방어 지심서도 그 대답을 안 하는 심보는 뭐요? 주무셨어요? 공연히 대답 안 했나? 뭐 좀 하고 있니라고 그랬지. 아이, 얼른 들어와요. 풀렸다 해도 우들 나이에는 새 날아가는 소리도 좋은 법인께. 아니, 누구 있는가 했더니만 얼굴에 미장하고 있었구만. 흰색에 가까운 반백의 이영감이 들어섰다. 죽은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내남없는 너나들이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오는 백발 막지 못하는 건 힘 좋은 사내도 매일 반이라 세월 착실히 쌓여있는 모습이다. 굵은 손가락 마디마디에 채 털어내지 못한 흙가루가 붙은 걸로 봐서 한바탕 밭일 잡돌이를 하고 돌아오는 중인 듯하다. 누가 있기는 다 돼간께 잠깐만 기다려요. 나이 든게 색깔 있는 것이 좋더라. 표도 나고. 요즘 아들들 만화에 맨날 변신 히사터이만 진짜 변신은 여기서 하고 있구만. 아이고, 누가 내일 모레가 70인 노인이라고 하세요. 확실히 노는 것이 좋기는 좋은가 비요. 아닌 게 아니라 몇 가지 찍어바른게 홈이든 시골 늙은 안악에서 그 무엇이냐 땅값 폭등으로다가 통장 몇 개 생긴 운 좋은 여인네 얼굴처럼 변했네요. 이게 내 말이 그 말이오. 뭐 도시에 있는 뭐 처음부터 하얗대요. 어이구, 손여사 얼굴도 그렇게 바른 게 없구만요. 아, 반일 논일 손 놓고 3년 지난께 예전 껍질로 돌아갑디다. 화장독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만. 그래도 거기는 막 그런 것도 없고 그래야. 아, 늙었다고 늙은 티 되는 것이 싫어서 조금 바른 것 같고 독이지 뭐니 어면 참. 아니, 그나저나 오늘 손주는 안 뵈는 게. 목요일 아니요. 며느리가 놀이방에다가 맡기는 날이요. 아니, 며느리한테 말한다더만 진짜 행동으로 옮겼네 그래. 아들, 며느리 모두 출근하는 관계로 젖먹이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 붙들고 있는 게 3,000평 밭을 호미 하나로 하루 만에 매는 것보다도 쉬운 짓은 아니어서 나도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고 일전에 항의를 했던 것이다. 절 받던 시어미에서 똥 치우고 우유 타는 애보게로 전락한 지 꼬박 3년 만이었다. 아유, 어머니,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갑자기가 아니여.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이구만. 어머니, 애우기 힘드시지요? 아유, 형님 애들은 다 봐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려. 평상 줄줄이 애보게로 끝날 것 같아서. 어머니 힘드신 건 잘 알지만 당장 애를 어디다 맡겨요. 아이고, 시내 놀이방 같은 데라도 알아봐야지 뭐. 아, 그럼 저 전화 좀 해보고 올게요. 밤매면 깨끗한 고랑 생기고 나물 캐면 반찬 생기고 허다 못해 골목을 쓸더라도 마을 훈장 지나가다 한 번 더 돌아보는 법인데 종일 아이 보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요. 알아요. 어머니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말로만 고생한다 그럴 필요 없어야. 아니요, 알아요. 나라고 내 피부치가 왜 안 귀여웠냐. 그렇지만 요즘 들어 이래 살다 죽지 싶어야. 아이가 죽기는 누가 죽어요.
참, 왜 그런 말씀을요? 아니요. 끝까지 이래 살면 누렁소하고 다를 바 없는 거요. 논밭 갈고 새끼 낳다 괴기는 괴기집으로 뼈하고 꼬리는 곰탕집으로 가죽은 구두공장으로 발가락은 우족탕집으로 다 사라지는 누렁소하고 같은 거요. 어머니, 잘 됐어요.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는 봐줄 수 있다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쉬세요. 그려? 잘 됐구만. 그게 보름 전 일이었다. 그래서 소녀사는 보름 전부터 일주일에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은 아이 보는 일에서 노연할 수 있었다. 그게 보름 전부터 일주일에 이틀 휴가구만. 야, 역시 소녀사는 진짜 한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오. 예? 아이고, 그러면 내가 말 뱉어놓고 주워 담는 거 보셨소? 하긴 그렇지. 말하고 행동이 같은 참 드문 사람이지. 칭찬이요? 뭐 칭찬하니 커피라도 한 잔 삶은 뒤에 와야 하는 거고. 초상화 다 끝났으니까 금방 타드릴게요. 아닌 것이 아니라 나가 손님 앉혀두고 시들 피고 있었구만. 소녀사는 화장품 등속을 정리하고 주방에 나가 커피물을 올렸다. 물 끓기 기다려 커피 믹스 한 봉지씩 털어놓고 노란 설탕 한 스푼씩 첨가한 다음 내왔다. 흰 설탕은 몸에 안 좋다고 방송에 쌌더만 며느리가 아예 없앴네 그랴. 커피 배달 갑니다. 오메, 아이 시방 뭐 하신대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오. 당초 이게 무엇이다 이거. 무심코 눌렀더니 이게 나오는 말. 이노이는 혼자 방에 있기가 무료해서 이것저것 바라보다 눈보다는 버릇에 의해 비디오 플레이 버튼에 손이 먼저 갔던 것이다. 저것들이 저 모래밭에서 무엇냐? 어메 붉은 대낮에 어메 저 짓을 그거 보시는 거요? 아니 이렇게 재미난 게 어디서 생겼냐? 아이고 민망한 애기. 그러면서 자꾸 눈은 사팔뛰기 멘치로 돌아가네요. 이 재미난 게 어디서 생겼냐? 어이? 아들놈이 가져다 준 거요. 성환이가 기특하 그만. 기특하지. 이 좋은 걸 어떻게 구한 거요? 사연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 영화부터 말해야 쓰겠네.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 봤어요? 죽어도 좋아? 그게 무엇이란디? 그러실 거요. 시골에서 한가지게 시내 극장 비경할 틈이라도 있었겠어. 극장에 오지게 생긴 물건이란 것 중에 나도 알지. 하여튼 그 영화 때문이요. 화면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조용해지면서 영문 이름자가 주르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제 끝난 거요? 인정 끝이 모양인데 섭섭해요? 5, 6월 염천 더위에 화로 불도 쬐다 물러나면 섭섭한데 저 재미난 것이 끝이니 더 섭하지. 미국 거라더만 저거는 별 재미없구만. 재밌구만이. 더 재미있는 것은 무지가니. 와 있었는데 없어졌지요. 말은 그래도 어디 있겠지 뭐. 아니요, 성환이가 도로 가져갔어요. 이것도 없어질 물건인게 못 본 걸로 해요. 그럼 이것을 다시 돌려봐요. 응? 하여당초에 그 씨암탉 잡다 말고 그렇게 마늘 쪽만 생긴 것맹이로 허전하고
미단 닦은 거 매우 불편해서 이거. 아이고, 무신 몸에 좋은 것이라고 탐에 싼디야. 사사삼경 외고 나서도 담벼락에서 가위 새끼들 붙어먹는 것에 저절로 눈이 가는 것이 사람인디. 이 사서는 사자로 외고 삼경은 경치게 외우셨구만. 일 때문에 바쁘잖아요. 왜? 보다가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서? 아이고, 지나가는 갱운기가 들으면 웃겠어. 심심파자 그러다가 그냥 봤던 것인데, 그것 가지고 자꾸 졸라 싸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지워버릴 텐께 잊어버리시오. 잊어버릴 것이 따로 있지. 한바탕은 모를까, 이. 커피 식어요. 참. 손여사가 죽어도 좋아라는 말을 처음 본 것은 화장실에서 신문지를 통해서였다. 뒤가 무거워 물칸 위에 걸터 앉아야 할 때 신문 쪼가리라도 들고 들어가는 버릇이 생긴 것은 나이 들어 변비 증세가 심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사를 그만두고 시작한 애보기 때문이기도 했다. 농투성이로 늙은 몸이 애보기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충동처럼 신문을 들여다봤던 것이다. 죽어도 좋아? 왜 죽어? 뭐가 죽어도 좋다는 거요? 뭐야? 이것이 영화 제목이라는 거요? 뭔 영화가 죽어도 좋다는 거요? 영화라면 구미가 당기는 게 또 최근의 입맛이기도 했다. 갱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드라마의 저녁 시간을 소비해왔지만 환갑 지나고부터는 영화에 눈이 갔다. 그렇지만 그동안 영화는 주말 극장이나 비디오가 다였다. 도대체 극장 가본 게 언제였던가. 어렸을 적 마을을 찾아왔던 천막극장 몇 회에 처녀 시절 누구 손에 이끌려 두어 번 들어가 본 적이 전부였다. 뭐요? 이 영화가 70대 노인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요? 드라마 멘트로 공갈쳐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노인네들을 데리고 찍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이해할 수 없는 기사도 덧붙여 있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라는 데서 이 영화를 제한 상영가로 했다는데 어느 것 하나 눈에 쏙 들어오는 말이 없었다. 무슨 등급이니 제한 상영이니 하는 게 농약 찾다가 가스명수 발견한 것처럼 되레 성가시기만 했다. 이게 영화를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간 것이다. 그날 저녁 손여사는 퇴근한 아들에게 물었다. 저기 말이다. 아범아, 이 신문에 말이요. 왜? 그 신문에 뭐가 났어요, 어머니? 어머니, 애 저희 방에 눕힐게요. 그래요. 너도 직장 생활하랴 고단할 텐데 설거지야 천천히 하고 애 잘 때 좀 쉬어. 예, 어머니. 신문에 뭐 났슈? 이것이 영화라면서 어디서 하는 거요? 뭔데요? 이 영화 안 한대요. 틀어주려고 맹근 영화를 왜 안 한대요? 글쎄, 제한 상영가라네요. 제한 상영가? 그것이 뭔데? 글쎄요, 제한적으로다가 상영을 한다는 소리 같은데. 글쎄, 뭘 어떻게 제한하는 거요? 그게요, 제한 상영관이라는 데서 상영을 해야 된대요. 제한 상영관? 그 극장은 어딘데? 없이요. 없다니? 영화를 제한극장이라는 데서 틀어라 해놨다고 했잖아. 근데 극장이 없다니 그게 뭔 말이요? 모르겠시오. 하여튼 없쇼. 그런 극장은 못 만들게 되나 봐요. 별 개갈 안 나는 소리도 다 있구만.
그게 작년이었다. 아들은 제 어미의 말을 기억해 놨던지 여러 달 지나 드디어 극장에서 상영이 된다고 말을 일러왔다. 손여사는 며느리가 퇴근하기를 기다려 극장을 갔고 아들이 동행했다. 두 사람은 좌석 가운데 부분 조금 앞쪽에 나란히 자리 잡았다. 그리고 영화는 시작됐다. 영화는 햇볕 넉넉한 네모 창틀에서 바깥을 내다보는 노인으로부터 시작했다. 노인은 승차권 같은 것을 팔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인의 고독. 사각진 방에서 무료하게 앉아있는 모습, 의자에 앉아 풍경만 바라보는 모습, 다시 벽에 기대 앉아있는 모습. 어메, 저거는 내 모습 아니오? 손자 뒤치다거리면서 지루하기가 끝이 없었는데 전부 나 얘기요. 손자가 잠이 들어도 마실을 갈 수가 있나? 그건 쉬는 게 아니여.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먼. 일이라고는 총일 아들 며느리 기다리는 것이 일인데 저 영화 속 영감은 그래도 연애를 좋은 사람 만나 입맞춤도 하고 그런 게 복도 많지, 복도 많어. 영화 속에서 두 노인들은 함지박 안에 쪼그리고 앉아 목욕도 하고 장난도 쳤다. 괜히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왜 저것이 뭔 짓이여? 그렇지만 재미는 있겠다. 복도 많지, 복도 많어. 그러나 막상 둘이 이불 위에서 껴안을 때는 부끄러운지 어떤지도 몰랐다. 둔벙 속에 빠지듯 영화 속에 푹 빠졌던 거였다. 손여사의 눈물을 건드린 건 노래였다. 손여사는 시작 소절부터 눈물이 핑 돌았다. 예전 노래들이야 이를테면 가까이는 하춘하나, 남진, 나훈아, 멀리로는 남인수, 이난영, 고복수, 배호, 현인, 김정구들의 노래는 가요 무대 덕분에 잊으려야 잊을 여력이 없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노래 하나가 떡하니 영화 시작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무정 세오라 가지를 말어라, 장안의 청춘이 다 늙어가노라. 그건 청춘가였다. 청춘을 노래하는 노래. 세상 떠난 지 오래된 할머니, 어머니가 예전에 늙은 친구들과 불렀던 그 노래였다. 영화는 끝났고 손여사는 농협 공판장을 향해 걸으면서 말했다. 야, 그 영화 눈물 나더라. 자, 언니, 모처럼 맨인데 우리 소주 한잔 하실란가요? 이 아이한테 미안한데,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디 좋은 데 한번 가보자. 좋고 말고 없이요. 저짝에 실내 포장마차 있잖요. 저리로 가죠. 그러나 기껏 안주에 시켜놓은 술 한 병은 반도 먹지 못했다. 제법 술꾼 소리 듣는다는 아들은 운전 때문에 음료수로 목을 적셨고 손여사는 서너 잔에 주량이 넘쳤던 것이다. 하긴 아들과 실내 포장마차에서 대작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 분위기를 잔수로 말할 것은 아니었다. 복도 많지, 복도 많어. 언니, 안주 좀 자시면서 드시오. 그래.
많이 슬퍼시오, 언니? 글쎄, 거의 슬프다는 것보담도 왜 그리 가슴이 아프던지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그 영화를 왜 극장에서 못 틀게 했디야? 예? 그것이, 거시기, 거시기인데요. 거시기 뭐여? 그게 여기 과일 좀 하나 줘요. 예. 왜 땡기지도 않는 과일을 달라고 한디야? 안주 남았잖여. 좀 작아 해가지고. 왜? 뭐들 말이냐? 내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요? 글씨, 그 시기 때문에 거시기가 뭔지는 귀신도 모른다더라. 근데 말이요.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넘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쳐다보고 있었다냐? 다 참 가짜네서. 아들 녀석은 따라놓은 소주를 한 잔 홀짝 삼켰다. 손여사는 음주 단속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알아서 하려니 싶어 그냥 뒀다. 무르고 소심했던 제 아비 품성 내림이라 아들은 씩씩하지는 못한 대신 시끄러운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난 말이다. 우리 또래 할망구가 벗고 나온 것이 쪼까 명구스럽기도 했지만 말이요. 그러고 무엇이냐? 너도 새끼 나서 키운 게 알겠지만 젊은 것, 늙은 것이 늙은인데 말이요. 지도 그런 것 좀 이해허유 없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언니도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고 사셨으면 좋겠시오. 일 없다. 아버지 생각해서 그런 것이오.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지도 오늘 영화 보면서 생각 많이 했시오. 언니가 늘 농산일만 하고 손자나 보고 하시면서 사시는 게 얼마나 심심하실까 하고요. 집사람이나 누님들도 찬성할 거예요. 말은 고맙다만 영화 보면서 그 나이에 누구는 운 좋게 만나 재미있게 사는구나 싶어 부럽기도 했지만 말이요. 내가 새 영감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요. 자, 한 잔 더 따라봐라. 예. 에휴, 늙었다는 것이 세상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도. 엄니, 그동안 내가 엄니 모시고 시내 한 번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구만요. 죄송해요. 아니요. 난 말이요. 그 영화가 암시랑도 않더라. 사람 몸 아니요. 아이고야, 참 말이야. 우리 엄니를 확 트이셨다니까. 아이고, 누구 엄니 튀었다는 거 인지 알았냐? 그래서 성환이가 이런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왔구만요. 예. 근데 기은치 한 번 더 보실라요? 오늘 대학교 또 죄다 말고. 아이고, 알았어요. 부채는 사람한텐 못 당하는 법이라 손여사는 결국 테이프를 뒤로 돌렸다. 글쎄, 그 영화 죽어도 좋아가 이상한 눈으로다가 보면 이상한 것인데 세상 70 가까이 살고 남게 그런 거 따지는 것도 성가시지 않아요? 내 말이 그 말이오. 그나저나 그 영화가 그렇게 재미있는 거였지. 나도 언제 한번 보러 가야 쓰겠구만. 벌써 끝나고 딴 영화 할 거요. 그 비디오로는 나왔을란가? 이제 시작하는구만요. 보고 계시오. 나는 빨리 좀 늘어야 쓰겠어. 그래요.
아들 성환이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온 게 한 열흘 전이었다. 녀석이 밥 먹고 물러간 다음 밤 이슥해서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할 일 없이 심심한 드라마나 바라보고 있었다. 엄니, 이거 한번 봐보실란가요? 뭔 영화관디? 저기 말이요, 진짜로 허는 테이프예요. 진짜로? 어메, 그것이 진짜로 있다냐? 아유, 사실 그 세이브를 했어요. 응?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이거 놓고 갈 테니까 이따가 심심하면 한번 들어봐요. 아니요, 같이 보자. 예? 아주 이것을요? 그래. 영화인데 뭐 어쩐다냐? 아이, 그게 아니고 엄니, 그냥 영화가 아니라니까요. 저번 게 그 영화하고는 틀려요. 아이고, 그래도 괜찮아. 아이, 예. 아들은 쑥스러운 얼굴로 테이프를 집어넣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자막이 지나가고 서양 어느 고속도로 고가에 차가 나타났다. 차는 갓길에 섰다. 선글라스 쓴 사내가 차에 기대 서서 왼쪽 오른쪽을 두리번거리고 있고 은발의 여자가 다가갔다. 뭔 영화인데 찾길에서 옷을 벗는겨? 보시면 알아요. 오메, 대낮에 저거 뭔 지랄이랴? 저런 영화는 원래 다 저런 것이에요. 휴, 속으로 한숨이 나오기도 했다. 늙은 몸구석에서 붉은 기운이, 그렇다고 무슨 붉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은근히 번지기도 했다. 몸은 거짓말을 안 하는 법이다. 서방 죽고 처음이라는 말대로 손여사 자신이 딱 그랬다. 남편 세상 버린 지 벌써 10여 년이 넘었다. 남편은 환갑에 이르러서도 밤일을 끊지 못했다. 부지깽이들 힘만 있다면 한다더니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지 조금이라도 고이기만 하면 그를 끌어당겼다. 그러나 가뭄은 길고 담비 짧듯이 오래 가지 못했다. 환갑을 간 넘자 할 것 다 했다는 듯 병을 만나 그것과 함께 가버리고 만 것이다. 어머니, 아무래도 좀 그렇죠? 생각 있으면 건너가야. 아이고, 어머니, 아니요. 괜찮여. 언제 내가 너희들한테 못되게 굴드냐? 나도 그런 시험시 되긴 싫어. 혹시 저희 있어갖고 그냥 불편해서 그래요? 아니요. 나는 순전히 네 생각으로다가 그런 거요. 엄니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거보다가 내가 지금 건너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건 네 말이 맞다. 그럼 조금 이따가 가. 야, 저기 엄니. 응? 전 지가요, 엄니랑 이거 보면 좀 이상할 것 같다시오. 근데 생각보다 암시랑도 안 내요. 그래요? 하긴 나도 그렇다. 저런 징그런 짓거리만 없다면 말이다. 예, 저도 그래요. 참 이상해요. 아주 불편하고 서먹서먹할 것 같았었는데 근데 좀 징그럽기는 하죠. 자꾸 저런 깨는 진짜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자꾸 그 영화가 생각난다. 죽어도 좋아, 그 영화 말이요. 그래요. 그런 영화를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한 거요. 저런 것은 쎄부렸다는데 말이요. 그러게 말이요. 근데 엄니, 아무래도
쓸쓸하시죠? 쓸쓸? 쓸개 2개를 쓸쓸이라고 하는 거요. 아니면 새로 나온 개 종자 이름이요? 아이고, 언니도 참. 그 영화도 그렇고, 좀 거시기하지만, 요런 영화도 그렇고, 자꾸 언니가 쓸쓸해 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죠. 야, 접대도 그런 소리 하더만. 걱정은 네 각시 보던 거나 야. 내 문제는 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인께. 언니. 술 취한 강산에 호걸이 춤추고 돈 없는 천지에 영웅도 운하니 역발산 기계세 항우의 장사라도 우민 이별엔 눈물이 더라. 내 사랑 말아라.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되노나. 우수경 집에 대동강 굴리고 정부님 말씀. 포르노와 청춘과 한 대목이 어떻게 어울리는지는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문득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어쨌든 비디오의 배경이 2층 방으로 옮겨졌을 때 손여사의 타령은 그 다음 대목으로까지 이어졌다. 불영청진 간님은 돈 벌면 오지요. 북망산천 간님은 언제나 오시나. 그 아버지 세상 뜨고 홀로 살아왔다만 내가 새삼 사내 욕심을 부리겠어 어쩌겠어. 그 영화 속 할망구 멘치로 마음에 든 노인 하나 만나 살아보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그것이 어디 마음대로 되는 것이가니. 그저 손자 새끼 크는 것 보면서 살아도 충분한 거요. 얄구 준 거라도 내 생각해서 저런 것을 구해왔다는 맴이 고맙구먼. 그러면 되는 거요. 나는 욕심 없어. 언니. 세월이 가기는 흐르는 물 같고 사람이 늙기는 바람결 같은 거요. 아이, 맨 같은 짓이 자꾸 되풀이된 게 저것도 그저 그렇다야. 아이, 그만 가서 자거라. 야. 눈 속에 푸른 소른 창부의 기색이요. 학두름이 울고 가니 절세 명승이라. 아, 그만 가란께. 야, 알았쇼. 나도 잘난다. 다 보셨어? 빨래 좀 논다고 하더만 요즘 못 있대요. 아이, 이왕 보시는 거 편하게 보라고 이것저것 했어. 그래, 회춘기는 좀 동하셨어? 꽃 보면 흥나는 게 늙었다고 다르겠지요. 화면은 다시 활짝 올라가는 장면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영감은 붉게 상기된 얼굴을 숨기지 못했다. 다 끝났네. 내가 마지막에 잘 들어왔네 그래. 아이고,
내 일이나 제대로 할란가 몰라. 이제 술 좋은사는 외상술이 제일로 만나고 거시기 중에서는 통치기 외입이 최고라니. 어디다도 영화 한편에 눈이 다 밝겠던데. 아이고 이 갖다 붙여도 원니. 아이고 성환이가 다른 거 갖다 주면 언제 또 봐봅시다. 아이고 일 없어요. 아버지 우리 집 것들은 예비가 농사 짓는 것이 그저 취미고 재민 걸로 하는 것들이니까 이 집 효도 좀 누나 받아보자 그거요. 아이고 그러시구려. 아이고 상태정신 좀 봐. 그냥 갈 뻔했구만. 저 내일 모레 꽃을 모으는데 좀 와줄까요? 아니 사람 없어요? 아시다시피 씨가 말렸잖요. 아 그래요. 내 비록 고민은 제대하고 살지만 그것 하나 못 해주려고. 어이구 요즘 일당이 한참이나 올라왔고 그 삼사 안 먹을까요? 아이고 잘 되었네. 돈 벌어 우리 식구 객이라도 좀 묵어야 쓰겠어. 그럼 나 가요. 에이, 이제 운전 조심해서 가시시오. 괜히 어디 저박지 말고. 아이고 그렇다면은 난 휘죄는 거요. 다시 골골거리는 트랙터 엔진이 살아났다가 점차 멀어졌다. 조용해진 자리에 주전부리 마치고 돌아온 까치떼들이 까악 해를 보고 울어댔다. 청춘가를 불러요.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작품의 저자죠. 한창훈 작가 직접 전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 청춘가를 불러요. 함께 들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예. 이게 참, 야하다 할 수도 있지만, 야하다는 생각보다는 글쎄요,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작가께서는 언제 어떤 계기로 이런 작품을 쓰게 되셨을까 정말 궁금해요.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작가들이 상상력이 무기인 것은 아실 텐데요. 사실은 작가들의 상상력보다 더 뛰어나고 앞서가는 게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요? 그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모델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혹시 작가가 직접 겪으신 그렇지는 것은 않고요. 아니고 몇 달을 건너는? 예, 아는 그 후배가 자기 어머니 해서 이런 적이 있었다. 듣고 제가 그것을 소설로 한번 써본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이 작품 함께 하면서 느낀 게, 예. 그랬다,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청춘이 있었겠다. 지금 바라볼 때 그 몸은 비록 늙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젊은 날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성에 대한 욕구도 있고 젊음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냥 그분들만 보고 잊고 있었다 하는 반성이랄까요? 이런 걸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접하신 주변에서는 뭐라고 얘기들을 하시나요? 좀 굉장히 의아해 하기들 많이 하셨어요. 좀 충격적이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금기, 암묵된 금기를 건든 소재이지 않냐. 네, 이런 반응들이 주로 나왔었죠. 제가 또 듣기도 하고요.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소박한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좀 투박한 부분이 있지만 정이 있고, 살아있다.
이런 느낌이 그 작품 속에서 막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 작가께서는 지금 시골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신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 저 남쪽 바다에 있는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지금도 옆에 혹시 바다가? 지금은 잠깐 일 때문에 어디 좀 왔어요. 그러세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뭐 섬마을에 살고 계시다고 했는데 한 작가님 작품에는 농민들도 등장을 하는데 이 바다를 업으로 사는 사람도 많이 등장을 해요. 네. 제가 알기로 고향도 바닷가라고 알고 있는데 네. 바다를 항상 접하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일까요? 뭐 우선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예전에는 그 동료 작가들이 인간들의 삶의 모습들을 많이 그렸는데 네. 요즘은 이제 많이 좀 희박해졌지 않습니까요? 어쨌든 우선 제가 이제 물리적으로 그런 환경 안에서 자라왔고 또 변방의 삶들을 오래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습들을 이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그러면서 지금 아직도 이 삶의 거대한 축 중에 하나는 이런 삶 자체다. 예, 그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것을 너무 무시 안 했으면 좋겠다. 모른 척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평소에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 아무래도 도시 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 삶에 대해서는 좀 많이 잊고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꾸준히 접하게 되니까 그 독자로서는 참 고마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 작품 쓰고 계신지요? 요즘 뭐 장편 하나 쓰고 있고요. 아, 또 여기저기 뭐 받아 놓고도 준비하고 있는 거 조금씩 작업하고 뭐 이렇습니다. 아, 예. 그래요. 뭐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작품이 나올 때 또 한번 접하면서 또 이렇게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작품 발표하실 때 또 모실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춘가를 불러요의 한창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연말 연시 챙겨야 될 분들 많으시죠. 그중에도 그 누구보다 소중하지만 가까이 있기에 잊기 쉬운 부모님.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져보는 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라디오 독서실 아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새해 인사 미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디오 독서실 다음 시간에는 이청준 작가의 눈길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창훈 작가의 청춘가를 불러요 편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